살림을 한다는 것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매일의 반복된 삶을 쫓기듯 살다 보면 무력감이 몰려온다. 대충 할수록 살림의 무게는 더 버겁다. 하루를 버틴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이다. 신기한 것은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한 날 살림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점이다. 정리된 옷장이 좋아서 자꾸만 옷장 문을 열어보았다. 옷장이라는 공간에 애정이 담기는 순간이다. 그렇게 애정은 집안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온 집안을 완벽하게 바꿔보겠다는 거창한 각오는 필요 없다. 오늘은 신발장 하나, 서랍 한 칸이어도 충분하다. 자신의 삶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활을 바꾸는 일이다. 복잡한 미로 같은 냉장고, 입지 않은 옷으로 뒤엉킨 옷장, 벗어둔 겉옷이 쌓여있는 소파에서 안락함을 느끼기란 어렵다.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의 답은 결국 직면해야 얻을 수 있다.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날 잡아 하기 싫은 일을 해치우기보다는 매일 매만지는 짧은 수고로 하기 싫은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늦은 밤 깨끗이 치워진 싱크대 상판위를 하얀 행주로 닦다 보면 불안한 내 마음의 티끌들까지 사라지는 것 같다. 말끔해진 부엌이 좋아서 불 끄기 전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본다. 어지러운 순간에도 그것을 잘 정돈할 힘이 있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믿음이 든다. 집안이 정리되어 갈수록 마음도 정리된다. 매일의 좋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 엉망이 된 부엌을 말끔히 되돌려 놓는 일,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일, 몸을 움직여 마음의 짐을 더는 일, 그렇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때로 내려놓는 일.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애정을 담은 살림에는 삶을 살리는 분명한 힘이 있다. 살림은 좀 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2단계의 일을 1단계로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나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그것을 위한 작은 수고가 즐겁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내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사소한 일일 때가 많다. 왜 필요한 물건이 제자리에 없는지, 왜 내가 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지 화가 쌓여간다. 그럴 때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기만 해도 작은 다툼이 훨씬 줄어든다. 하나를 비우면 얻는 것은 언제나 그 이상이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낡고 필요 없어진 물건을 버리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목표 같지만 사실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는 데에 있다. 그것들을 남기고 오래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는 일. 비움은 이를 위한 과정이다. 아이가 처음 신었던 운동화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오래오래 보고 싶다. 아이의 발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신발을 가끔은 꺼내서 만져보고 싶다. 지금은 내 발보다 훌쩍 커버린 녀석의 작고 꾸물거리던 발가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나는 이 작은 운동화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설렌다. 다른 이의 비움과 나의 비움이 같을 순 없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과 안목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 모든 것에 철학이 깃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애정이 깃든 물건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준다. 살림생활 17년 차인 지금 집에 대한 대부분의 노력들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에 있다. 집은 쉼이 되어야 한다. 예쁜 집과 쉴 수 있는 집은 동일하지 않다. 청소하기 쉬운 집, 최대한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집, 그래서 눈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한 집, 그것이 내가 지금 집에 바라는 모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비어있는 벽에 선반을 다는 일을 고민하지 않는다. 선반을 소유하는 것은 3번 위의 먼지를 닦고 그 3번 위를 예쁜 것들로 채우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다.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시간인지 나에게 묻는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단순함이다. 간결한 것이 언제나 더 오래 아름답다. 늦은 오후 마루 깊숙이 드는 햇살에 마음을 뺏기려면
여백이 필요하다. 공간을 비우면 청소도 쉬워진다. 싱크대 상판의 물기나 기름을 쉽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주방이 언제나 반짝인다. 하루의 살림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주방을 단정하게 유지하면 매일의 시작과 끝이 홀가분해진다. 공간을 비울수록 소중한 물건이 한눈에 들어온다. 욕실 5분 간단 청소법. 극세사 행주 2장이면 5분 만에 반짝이는 욕실을 만들 수 있다. 물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손님이 방문할 때에도 유용한 청소법이다. 극세사 행주 1장을 물에 적셔서 꼭 짠 후 선반, 거울, 수전, 휴지거리 등을 일반적인 걸레질을 하듯 닦는다. 그런 다음 거울, 수전 등에 남아있는 젖은 행주 자국을 마른 극세사 행주로 닦아 없애준다. 사용한 행주는 비누로 빨고 이때 세면대까지 닦아 마무리한다. 티셔츠, 셔츠 종류는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고 그대로 옷장에 넣는다. 옷의 가짓수를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늘 입는 옷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입지 않는 옷이 옷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 사실 빨래는 세탁기를 돌리는 것보다 건조 후 개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미루게 된다. 그럴 때는 개지 않는 품목을 늘려보자. 살림은 매일 반복된다. 좀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살림을 간소화시키면 그만큼 나의 시간이 늘어난다. 생각해보면 어쩌다 떠난 여행지에서의 감흥보다 안락한 내 침실에서의 매일이 나를 더 자주 행복하게 한다. 뽀송하게 세탁된 이불을 턱 밑까지 잡아당기면 세상 걱정으로부터 나를 숨길 수 있을 것만 같다. 정리정돈 열풍이 불고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바로 삶이 주는 대부분의 행복이 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허물을 벗은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장소이며 제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비움의 과정에서 버려져 나가는 물건들을 보며 후회와 죄책감이 들곤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와 맞닿게 된다. 내가 버린 물건들은 어디로 가서 언제쯤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이들이 대부분 제로 웨이스트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쉽게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타이틀을 내게 붙이진 못했다. 살림은 곧 소비다. 버려지는 것이 없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어쩌면 주부는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직업군이 아닐까 싶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의 소비와 비움이 더욱 신중해야 함을 절감한다.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 살림이기에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살림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절대라는 말은 무거워도 적게라는 말은 가볍지 않은가?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레스 웨이스트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택한 물건이 쓰임을 다할 때까지 잘 써주는 것, 적게 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덜 버리는 일. 우리는 누구나 업사이클링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되도록 마지막 쓰임까지 다 하고 난 후 버리려고 한다. 구멍난 양말을 버리기 전 오염이 심한 곳을 닦고 버리는 식이다. 숨은 먼지 비우기. 외부의 미세먼지만큼 집안의 미세먼지도 위험하다. 요즘처럼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면 실외보다 4배 이상 많은 먼지를 들이마시게 된다고 한다. 집안의 환경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의 먼지를 없애고 침구류를 깨끗이 관리하는 일이다. 특히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의 먼지를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의 청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곳은 날짜나 요일을 정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은 되도록 다리가 있어 바닥 청소가 용이한 것을 선택한다. 살림 초보 시절 나는 밥물을 맞추는 것조차 몰라 엄마에게 전화를 했었다. 그렇게 17년 동안 하나둘 쌓아온 살림 지식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책이 완성되어 갈수록 설레고 즐거웠듯 살림도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더 잘하고 싶어진다.
이 책은 살림 정보를 담은 책이자 살림을 사랑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를 읽고 살림이 좀 더 재미있어지고 궁금해진다면 좋겠다. 멀어졌던 살림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의욕이 샘솟는 한 페이지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살림하는 당신을 귀하다고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정희숙 저자의 오전의 살림 탐구라는 책이었어요.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맞아요. 힘든 일 있을 때 청소부터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 힘든 건 알지만 주변이 깨끗하면 다시 의욕이 나기도 쉽고 새롭게 출발하기도 수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청소법부터 요리법까지 정말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 김치 만드는 법까지 나와 있거든요. 저도 해외에 있으니까 약간 지금은 시도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막 김치가 비싸다고 약간 직접 담그는, 요즘은 수입산을 외국에서 사 먹기가 수월하니까 담그진 않는데 뭐 제대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항상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여기에 김치를 만드시는 어머니의 레시피가 있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잡히면 이걸로 해보려고요.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예술적으로 하지? 참 멋있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뭔가 일 같지가 않고 작품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다시 태어나면 이 집에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특이하지만 말이 되는 살림법 이런 거에 대한 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쌀을 씻을 때 거품기를 이용해서 씻는 거, 이런 거 잘 못 보셨잖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서 상상만 해도 훨씬 더 잘 씻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일단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읽으면서 뭔가 정보도 굉장한데 에세이처럼 술술 읽히고, 진짜 프로페셔널은 이렇게 살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읽다가 바로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하나씩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양파 피클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레시피긴 한데 괜히 다시 보니까 또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 유명한 비율 있잖아요. 1111. 간장, 설탕, 물, 식초 같은 비율로 끓여가지고 야채 있는 거 썰어 놓은 거에다가 부어서 며칠 있다가 먹으면 맛있는, 요즘 요리를 거의 안 했는데 좀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만의 쉬운 레시피 혹시 있으신가요? 밑반찬 같은 거? 간단한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삶을 일으켜 세우는 살림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